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1,000명 이벤트로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은 보통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대답해드리는데 그건 좀 지겨우실 테니까 저희 집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저희 동네 쇼핑몰을 배경으로 깔아놓겠습니다. 미국 동네 쇼핑몰을 어떻게 생겼나 감상하시면서 Q&A는 팟캐스트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쌤께서 생각하시기에 픽사에 들어온 직원들을 두루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어떤 비슷한 성향이나 습관, 들어오기 전 꾸준한 트레이닝을 해온 것들이 있을까요? 크리에이티브한 영상 연출 트레이닝을 위한 추천해 주실 만한 데일리 루틴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자, 답변을 드리면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트레이닝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서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부서는 일단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당연히 사진이나 카메라 자체에도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사진기는 후지 카메라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후지 X-T3를 쓰고 있고요. 뭔가 좀 덜 대중적이고 개성 있으면서 사진 퀄리티는 좋은 카메라를 찾다 보니 후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연출 트레이닝을 위한 데일리 루트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워지고 창작 에너지가 떨어져 갈 때쯤에는 꾸준히 영감을 받기 위해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에 현재처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매년 시카프나 피사프 등에 열리는 특별전 등을 보면서 세상에 널려있는 천재들로부터 꾸준한 영감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렸던 시카프 프로그램 중 스튜디오 사도시 특별전과 공각기동대 특별전이 밤 12시에 시작해 새벽 5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상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절반쯤은 졸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때 그 마음이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많은 영화 숙제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왜 이 영화를 보고 기분이 좋았을까? 혹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왜 기억나는 장면이 전혀 없을까 등 한 20-30분 정도는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각인지 아닌지 재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티스트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장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 중인 여자이고 결혼도 생각 중인 상태에서 이래저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 및 베네핏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즈니에는 데이케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픽사나 보통 큰 규모의 스튜디오들도 대부분 갖춰져 있나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기가 어릴 때는 한국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는 어릴 때 데이케어를 보내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이후에도 모든 학원, 학교 등에 부모가 꼭 같이 등원해야 되고 학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학원 의자 혹은 차에 앉아서 멍하니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한 교육을 받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까지 매년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발표할 기회를 주고 아이들도 당연히 다양한 인종, 성별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함을 초등학교 내내 교육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같은 반에 있는 몸이 불편한 친구는 필요할 때는 잘 도와주라고 말하자 아들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친구 엄청 재밌고 똑똑한 친구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끄러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주라 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디즈니는 모르겠는데 픽사는 캠퍼스 밖에 어린이집이 있긴 한데 사실 돈은 다 내야 됩니다.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고 장점은 직원들 아이들만 있고 저녁 7시까지 봐주기 때문에 일에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집 근처 어린이집보다 그다지 싸지 않기 때문에 굳이 멀리까지 데려와서 보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복지는 아마 캐나다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날씨는 캐나다보다 덜 춥긴 하지만요. 스킴 형은 혹시 노래 즐겨 듣는 거 있나요? 저는 아이유 반편지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을 좋아합니다.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엔딩이란 오혁이란 듀엣했던 사랑이 잘 등도 좋아하고, 최근에 나온 앨범도 들었는데 전 이전 앨범 그 팔레트 앨범이 조금 더 솔직한 감정이 들어간 느낌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댓글 중에 하도 염따 이야기가 많아서 콜미도 들어봤는데 중독성 있고 좋던데요. 빠크. 애니 연출과 영화 연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어 공부 팁도 궁금해요. 2D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제작 방식은 꽤 차이가 컸는데 3D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매우 유사한 편입니다. 특히 마블 영화 같이 CG가 엄청나게 쓰인 작품과 이번에 골든글러브의 베스트 애니메이션 부분에 노미네이션된 라이언 킹은 사실 진짜 배우를 쓰느냐 가상 배우를 쓰느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내가 애니메이션을 연출하고 싶은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실사 영화를 연출할 때보다 조금 더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때는 캐릭터 모델링 등을 확인할 때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포즈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면 어떤 느낌이겠다, 움직일 때 이 부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자인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머릿속으로 앞으로 움직일 이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컨펌을 진행해야 되고, 카메라 작업을 할 때도 완전한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움직임이 괜찮은지를 말할 때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상상하면서 컨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명,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배우, 그리고 그걸 카메라 앵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샷을 결정하는 데 익숙한 감독들이 애니메이션 디렉팅을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양쪽을 오가면서 작품을 만드는 감독들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팁은, 영어는 여전히 아직도 완벽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일찍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회사를 갈 때 보통 제가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영어 라디오를 듣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사실은 올 때 갈 때 다 영어 라디오를 들으면 좀 지겹기 때문에 집에 올 때는 보통 한국어로 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는 영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정보를 얻지만 거기서 쓰고 있는 영어 단어나 어휘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따라서 말해보는 편입니다.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프로젝트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연출 작업은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어떤 감독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외국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포트폴리오를 보낸다면 콘티 전체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릴 영상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미지만 있는 경우에는 대사와 지문은 영어로 번역해서 붙여야 할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한두 번 정도 스토리보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스토리보드 일을 외국에서 받아서 하시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들은 보통 자기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 대사가 있다면 영어로 번역해서 붙여주시는 게 아무래도 상황을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3D 환경에서도 컬러 그레이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3D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링 할 때 컬러 레이어, 섀도우 레이어, 하이라이트 레이어, 오클루전 레이어 등등 각각의 레이어를 따로 뽑아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색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라이브 액션 플레이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다만 픽사는 좀 특이하게 레이어를 거의 안 쓰고 이펙트까지 포함해 한 방에 렌더링 해버리는 스타일이라 라이브 액션 플레이트 컬러 보정하듯이 아주 약간만 색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D 애니메이터 곧 3년 차인 27살 청년입니다. 게임 시네매틱 위주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주 포지션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VFX 업계 특성상 리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애니메이션이었으나 리깅의 매력을 느껴 회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파이썬도 요새 입문했습니다. 리깅 쪽으로 나아가 전체적으로 TATD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경력을 2-3년 더 쌓고 외국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학위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빚을 내더라도 미국으로가 MFA 과정을 밟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해외에 다녀온 지인분들께 상담했을 때는 정답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바로 해외 취직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이 분야가 학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비자 취득이 가능한 조건이 되면 그냥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바로 넘어오기에는 비자 관문이 훨씬 더 세서 보통은 유학을 거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사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스토리 혹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보드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제가 다루긴 힘들 것 같고 스토리보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번 계획해 봐야 되겠습니다. AAU 애니메이션과를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 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의 경쟁력이나 인지도 문제로 메이저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특정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더 잘 들어가고 더 못 들어가고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트센터는 컨셉 아트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컨셉 아트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캐아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D 애니메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고요. AAU처럼 모델링, 리깅, 텍스처 쉐이딩 이런 분야의 수업이 많이 있는 학교도 드물기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에디팅이나 레이아웃 이런 분야를 원하면 그쪽 분야 수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강점을 보고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댓글로 학생 시절 단편 영상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만든 이후 픽사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픽사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궁금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만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라서 그 채널 오픈한 지 1년이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1주년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총 3편의 단편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3부작 썰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짜리 한 편보단 10분짜리 3개가 더 가볍게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디즈니 드림웍스의 시나리오 작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스키먼 웨스트님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시나리오 관련된 내용도 업로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나리오 작성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감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샷 단위로 비주얼화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성인을 초점으로 한 회사는 없나요? 보다 철학적이거나 기괴하거나 잔혹한 묘사, 비현실적인 세계관 연출 작업을 주로 해보고 싶습니다. 팀 버튼 감독 작업처럼요. 이런 성향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찾기 힘드네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미디엄 자체가 성인용이 많이 만들어지기는 힘든 시장 같습니다. 큰 규모로 성인 타겟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은 그나마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특정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을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만 만들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요. 제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전에 팟캐스트를 했던 것도 편집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기획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고 지금 작업해야 할 것도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손대면 하루하루 셀프 가루의 연속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손대다가 중도 포기한 적도 많아서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하는 일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정도만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작은 그룹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고 낚시나 자전거 타기 등 액티비티도 해야 되니까 2가지 이상 무언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 단편이 끝난 다음에 책 번역을 시작했고 책 번역이 끝난 다음에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메인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걸 하는 건 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은 일을 벌려가지고 각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거는 좀 피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프리뷰즈에 관련된 질문들이 왔었는데요. 기왕 하는 거 인물의 섬세한 감정 묘사 연출을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한 디테일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레이아웃이나 프리뷰즈를 할 때 표정이나 액팅은 편집을 위해 필요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무표정에서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은 표정 변화하는 타이밍을 알아야지 편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뷰즈라고 해서 표정을 전혀 안 넣어주면은 편집점을 잡지 못합니다. 액션 위주의 풀샷은 예외적으로 표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액팅 또는 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샷은 100% 수정을 몇 번은 하게 돼 있어서 너무 키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수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정한 뒤에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회사 역시 마야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후엔 언리얼을 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언리얼이든 마야든 공부해 가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라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익숙한 프로그램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그냥 마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보다 좋은 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훨씬 선호합니다. 포트폴리오 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을 완성 후에 포트폴리오 릴을 제작할 때 릴에 제가 만든 모델링, 리깅, FX 등도 다 넣으면 좋을까요? 넣는다면 프리비즈나 레이어 파트에 어필될 만한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비율을 넣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비즈 릴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리깅은 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2-30초 정도 끼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베이직한 모델링이나 리깅은 아예 안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좀 내가 자랑할 만한 모델링이나 리깅 정도는 돼야지 한번 넣어볼 만하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릴의 앞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일 앞에는 제일 잘한 걸 넣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릴은 보통 30초도 안 보고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프리비즈 크리틱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